꿈을 안고 20대에 입사한 첫 직장.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회사의 연봉과 복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회사랑 좀 달랐던 부분도 있었고, 그 연봉이나 워라밸을 조금 더 따지게 되면서 더 괜찮은 조건의 회사를 찾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반면 40대와 50대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직 후 지금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망설임이 생깁니다. 부양 가족이나 책임감이 필요한 나이인데 이직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두려움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일자리 이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직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였습니다. 29세 이하와 30대, 60세 이상 순으로 높았습니다. 반대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은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0명 중 7, 8명이 현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근 5년 새 이직은 점차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대기업으로 옮긴 비율은 12%로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소위 계층 이동 사다리는 여전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임금이 감소하는 일자리로 이직하는 비율도 10명 중 3명꼴로 나타나는데 은퇴 후 아르바이트로 취직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무대와 객석이 열기로 달아오릅니다. 박수와 환호성은 기본, 떼창까지 등장합니다. 공연의 주인공은 평범한 직장인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짬짬이 취미 활동을 하면서 밴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즐거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이 속한 기업들은 밴드 운영비와 연습 공간 등을 지원하며 공연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한 해 200시간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국가입니다. 과도한 노동은 생산성 저하와 과로사 등 부작용을 낳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유능한 인재들의 이탈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바이오 분야 플랫폼 기업인 헥토는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과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루 3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맛집의 인기 메뉴를 구내식당에서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미슐랭 가이드라고 인기 맛집을 선보여주고 계시는데 엄청 골고루 다양하게 나와서 맛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HD현대의 사내 어린이집은 최고 수준의 보육으로 육아에 대한 직원들의 걱정을 덜어준 사례입니다. 거점 사무 공간을 만들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고 유명 휴양지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업들도 적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덜거나 새로운 생각들이 필요할 때정도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최근엔 유연근무나 주 4일제 등 제도적 변화로 직원들의 워라밸을 강화하는 기업들도 생겼습니다. 다만 인력이나 재정 여력이 없는 중소 중견기업에는 아직 그림의 떡이라는 점에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의 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실업급여를 타러 온 시민들로 종일 붐빕니다. 이들 실직자와 육아휴직자 등에 사용돼야 할 고용보험이 누수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총 526억 원입니다. 한 해 전보다 59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12%가 넘습니다.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자만 218명, 부정수급액은 23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충남에 사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허위로 실업신고를 한 다음 실업급여 3,200만 원을 타냈습니다. 부산에 사는 C씨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지만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3,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고용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에게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 1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부정수급을 공모하는 등 중대 범죄 행위를 한 203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국은 부정수급이 7조 2천억 원 수준인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보고 근절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동 정보를 통한 적발을 강화하고 특별 점검을 확대하며 기획조사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히 자진 신고와 제보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 광고도 매달 나가고 있고요. 인력 공급하는 시장에 저희들이 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적당한 인력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 7천 명으로 전체의 30.9%였습니다. 반면 대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143만 9천 명으로 46.6%를 차지했는데 중소기업의 1.5배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임금 격차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으로 중소기업 215만 원의 1.6배였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과 직장 내 부대시설 여부 등 근로 조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컸습니다. 부대시설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 그 모듈화된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젊은 친구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죠. 거기다가 이제 임금까지 낮으니까.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본적 차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조직은 더 노쇠해지고 인력 수급은 갈수록 벌어지게 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합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하청 구조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넌 일하는 거 행복해? 당연하지. 기자가 되는 게 내 꿈이었으니까. 드라마 속 한 장면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어린 아기를 키워야 하는 상황.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아내의 말에 남편이 육아를 전담하기로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 노동자는 997만 6천 명입니다. 전년보다 28만 2천 명 늘었고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습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최고였고 전체 여성 취업자 수도 1,246만 4천 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였습니다. 갈수록 활발해지는 여성의 경제활동. 그러나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시간당 남녀 임금 격차는 31.2%, 여성이 받는 임금이 남성의 69%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2.6배이자 30% 이상 벌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여성들은 기업 내 채용, 승진, 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누적되어 왔다고 지적합니다. 중간에 한번 경력 단절을 하게 되면 그와 유사한 일자리나 그와 유사한 임금으로는 다시 복귀하기는 어렵거든요.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후 줄곧 성별 임금 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성별 임금 공시제 같은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개봉된 일본 영화 플랜 75입니다. 70살을 넘긴 주인공 어르신이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젊은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안락사 지원 프로그램에 스스로 참여합니다.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서도 어르신들의 노동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달 기준 만 70세 이상 인구는 631만 4천 명인데 이 중 취업자는 155만 명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11.4%나 늘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70세 이상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5.6%로 전년 동월 대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고용률 쪽에서 보면 24년 1월 달 24.5%로 전년 동월 22.9%에 비해서 1.6%포인트 상승했고요. 일하는 노인들의 절반가량은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해서 노동 현장을 지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금융그룹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 원입니다.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251만 원을 생각 중인데 실제 경제력은 이에 미치지 못해 일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라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대 수명 증가와 우리나라의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놓고 봤을 때 전문가들은 노년층 삶의 질 문제가 눈앞에 다가온 만큼 일자리와 복지 등 다방면에서 유의미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